안녕하세요. 동물의사 신호숙입니다. 오늘은 펫노스와 펫노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 아이가 언젠가는 무지개 다리를 떠나겠죠. 그랬을 때 그 상실감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모르세요. 장례식장에 찾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례 치르는 것뿐 아니라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제일 많이 겪는 상실의 5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부정의 단계가 뭐냐면 이 아이가 죽음을 잃었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은,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아니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분은 숨이 아직도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해요. 아직도 따뜻한데 왜 죽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는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이 아이가 수술을 하면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수술한 의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수의사들은 수술을 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아이가 수술해서 산다고 했으면 거의 이 아이는 살 수 있는 확률이었을 거다. 근데 죽었다고 하면 보호자님이 가장 힘들겠지만 그 수의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실감이 클 거다. 근데 수술을 만약에 보호자님이 산다고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보호자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수술을 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수술을 하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죽었을 경우에는 뭐냐면, 보호자님도 그렇고 수의사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한 게 그 아이도 알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는 펫노스가 많이 없어져요. 많은 아쉬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부정의 단계가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올 때 부정의 단계가 이렇게 와요. 슬픔과 부정에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 추모실에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많은 그 얘기를 나누면 그 부정의 단계가 많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타협인데요. 타협은 뭐냐면요, 보호자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다시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 아이는 아직 죽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아니야, 눈 뜨고 있어,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타협이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절망이에요. 절망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의욕이 빠지는 거죠. 이 절망에서 마지막 단계인 수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절망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펫노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기간이 뭐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이 갈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가장 짧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단계 중에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죽음에 대한 인정이 있지 않으면 이 절망을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절망을 한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수용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아픔을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저 사람은 별로 안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애착의 관계, 그 아이와 지낸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슬픔은 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랑 24시간 지낸 사람하고 많은 가족 중에서 이 강아지랑 지내거나 고양이랑 지낸 사람하고 애착 관계는 전혀 달라요. 근데 왜 유별나게 이렇게 하냐? 그런 말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한 동료를 잃는 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강아지들은 사람으로 치면 3살짜리 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를 15살 먹어도 3살짜리 아이예요. 그럼 아이를 잃은 슬픔은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걸 더 잊기가 어려워요. 펫노스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새로 강아지 하나 데려다 키워, 고양이 하나 데려다 키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또 새로운 아이에 대한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성견이 오고 성묘가 돼서 이미 훈련이 다 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랑 똑같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면 이 아이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 않고 엄마도 잘 모르고 그런 아이는 세상에 없어.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보호자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입양을 하고 할 때는 6개월, 1년 아니면 그 후에 정말 가족들이 신중히 생각하신 다음에 입양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데려온다는 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종류를 데리고 오는 것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의 그 옛날 아이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에 대한 그 아이의 독특한 성격이나 예쁨이나 귀여움을 그 전 아이 때문에 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신중히 입양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아이를 바로 데려오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죽고 나면 또 사네? 물건처럼 또 이렇게 되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도 별로 울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의 오히려 정서적인 것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웠는데 훨씬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슬픔을 감추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은 충분히 우세요. 첫째 날은 그 아이를 위해서 울고 둘째 날은 보호자를 또 위해서 울고 세 번째 날은 그 아이와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우셔야 돼요. 적어도 3일 정도는 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참으세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우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리고 나서 장례가 다 치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때 내가 조금 더 했었으면. 그리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러서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은 하루도 안 되는 진짜 단 몇 시간의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가서 정신없이 치렀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이 아이의 이 물건들, 이 유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셔서 아이만 화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물건도 같이 태워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차곡차곡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처음 보는 사람 인사하듯이 또 헤어질 때 인사하듯이 우리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는 거는 여기서 이별이 끝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별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야. 끝났으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려야 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랑 15년, 20년 동안 지냈던 그 많은 추억을 어떻게 다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한테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이 가장 기다리고 그 아이들도 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펫노스 증후군을 이겨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우리 아이랑 사별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게 가족이겠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많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그냥 혼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상실감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반려인을 만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나랑 똑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런 데서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뭐 커뮤니티를 하시든지 카톡 요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쓰든지 해서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뭐 15년을 키웠는데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서로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되어 주는 사람을 당분간은 계속 만나시는 게 좋고요. 요새는 사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돼요. 앨범을 만들거나 많은 분들은 사진 필요 없어요. 영정사진도 필요 없어요.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는 분은 나중에 후회하세요. 사진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걸 그랬어요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랑 10년, 15년을 지냈는데 얼마나 많은 사진이 있었겠어요. 그 사진으로 앨범을 보면서 이땐 이랬지, 이땐 이랬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정말 좋은 추억으로 그 인생의 큰 부분을 나는 반려동물과 한 행복했던 시간이 많아.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잊으려고 하시거든요. 이거는 잃는다고 되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랑 내가 행복했던 순간, 함께 지냈던 시간, 그거를 꼭 간직하시면 돼요. 강아지를 키울 때, 고양이 키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아이들은 수명이 우리보다 짧다는 걸 아셔야 돼요.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지만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10년을 못 사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아, 이 아이는 15년 동안 내가 잘 키워서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이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셔야 돼요. 중간에 조금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시면 훨씬 더 나실 거예요. 반려동물을 무지개 다리로 보내면 보호자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못 해줬어. 이 아이를 혼자 두고 어딜 갔어 라는 죄책감에 많이 살으세요. 근데 우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살 때 잘해주려고 하는데 못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은 버리시고요. 우리 아이랑 지냈던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무지개 다리를 떠난 반려동물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누구야, 고마워. 그동안 행복했어. 너로 인해서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잊지 않을게. 편히 쉬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요? 이 아이들도 그러면 보호자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보호자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보호자님 덕분에 내가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힘내세요.